안녕하세요. 슬림 체형 전문가 협회 최다희라고 합니다. 냉적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냉적을 테스트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 냉적에 대해서 어떤 부위에 냉적이 있는지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냉적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냉적은 차가운 것이 뭉쳐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딱딱해지는 거. 지금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배를 저희가 가슴 밑부터 뼈 있는 부위는 말고요. 뼈를 지나가서 살을 쭉 만졌는데 내 배가 단단하다. 저도 좀 단단해요. 단단하다. 여기가 조금 이렇게 딱딱하다. 저는 그렇게 딱딱하진 않는데요. 누르면 배꼽 근처가 좀 아파요. 예, 그래서 그렇진 않은지 또 배꼽 밑이 그렇진 않은지 저도 배꼽 밑이 굉장히 단단했었는데 건강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차가운 게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이 냉적이라고 하죠. 증상과 테스트 저희가 알아봤었고요. 몸은 왜 차가워졌다고요?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고 무조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차가운 음식을 먹고 차가운 것에 노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과로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차가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질환은 냉적으로 인해서 안 걸리는 질병이 없죠. 사실 우리가 암도 굉장히 냉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병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체온을 1도 올리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예전의 찐방들은 그냥 온도를 뜨겁게 해서 이제 하는 찐방이었잖아요. 요즘 파동 찐방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간의 신호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진다. 그런 곳을 파동을 통해서 뭐 음파 파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동을 통해서 이제 그 딱딱한 부위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인 건데요. 저희가 밖에서 태양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이 주는 파동을 똑같이 맞고 있는 거래요. 저는 이제 햇빛에 빨래를 널었을 때 그 햇빛 냄새라고 하는 빨래의 그 향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빨래도 좋아하고 빨래를 넣는 것도 좋아하고 햇빛에 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전에 주택에 살았었어요. 근데 참 햇빛이 주는 고마움. 그쵸? 태양이 없었으면 저희가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태양으로 인해서, 그 태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로 전환됨으로써 저희가 섭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따뜻함으로써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고마운 태양이죠. 근데 그 태양이 내 몸속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태양을 24시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그 시간대에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저도 땀이 나는 걸 싫어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을 때 땀이 조금만 나도 싫죠. 지금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땀 나는 것도 좀 즐겨 하시고 나이를 먹을수록 노폐물을 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땀을 내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냉적의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냉적의 결과로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온다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네,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적의 대표적인 원인은요, 이제 신체 허약인데요. 뭐 나중에 저를 보실 일이 있으면 아직까진 제가 살집이 좀 있습니다. 뭐 살을 빼보기도 하고 찌워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대치 몸무게 뭐 120kg을 육박할 정도로까지 찌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살이 찌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을 못 빼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내가 뚱뚱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어느 날 낯선 여자와 마주하게 됐어요. 거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이제 큰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만 거의 확인하시는 분들 많고요. 평소에 화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울, 큰 거울은 이제 멀리 있으니까 가깝게 사용하기 위해 손거울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살이 쪘다고 해서 무조건 튼튼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한의학에서나 이렇게 체질상 보면 약하고
뭔가 이제 탁기가 많은 그런 몸이 살찌기 쉽다라고 해요. 절대 뭐 튼튼해서 살이 찐다 이런 건 없어요. 선천적으로 신체가 저도 굉장히 허약했죠. 근데 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녹용. 녹용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나서 살이 찌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음인 체질이고 현재도 음인 체질을 바탕으로 체질이 좀 변화가 됐지만 건강해지고 보니 내가 정확히 음인 체질이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남들보다 심장 박동이라던가 어떤 몸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이러지 않죠. 주변에 왜 쟤는 잠을 많이 자? 왜 저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 그런 분들 보면 음인 계열인 분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체적으로,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신체적으로 약소하게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어떤 부드러운 음식 말고 단단한 음식을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날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허약으로 인해서 섭식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많이 먹어? 왜 편식을 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유심히 그 아이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시면 그 아이의 체질이 나오는데요. 허약한 아이들일수록 부드러운 음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쌀밥, 선호하고요. 잡곡밥을 별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둘째가 그런데 이렇게 쌀밥은 먹으면 후루룩 하고 넘어가요. 근데 잡곡밥은 쌀밥보다는 도정이 이제 덜 된 현미밥이라고 하면 거칠죠. 그러니까 넘길 때 이게 도루룩 하고 넘어가지가 않고 약간 이제 거친 그것 때문에 질감으로 인해서 몇 번을 저작작용을 통해서 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주는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지난 파스에 말씀드린 소장의 온도가 50도가 되지 않으면 변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소장의 온도가 또 약한 데다가 그렇게 이제 허약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의 먹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음. 소화기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신체 허약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궁이 약하신 분들, 몸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자궁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손발, 그러니까 미세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죠. 모세혈관보다 훨씬 얇은 손발, 뭐 저희가 자궁 혹은 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혈액이 약하고 생리통, 생리불순이 있다. 유전적인 영향으로 냉적이 생기는 경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희 집에도 뭐 뭔가 소음인 그런 음인 체질이 있으시니까 제가 음인이 됐겠죠. 근데 그런 이제 음인들을 보면 어, 거의 깡으로 일하시는 분들, 깡이라고 하죠. 정신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음인들이라고 무조건 다 나약하고 그러진 않고요. 정신력이 강한 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도 강하고 목표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좀 과로했을 경우에 굉장히 몸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깜짝 놀랄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손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에서 땀이 나고 등 뒤에서 땀이 나고 네 그리고 머리에 쥐가 나고 이가 달달달달 떨리고 이 모든 증상들 신경이 과민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정지하게 되죠. 혈액순환이 느려진다거나 혹은 굉장히 빨라진다거나 느려져도 몸이 추워지고 빨라지고 난 다음에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또 느려집니다. 어쨌거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는 거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물론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종교를 참 좋아해요. 아니,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건 굉장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랑,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내 탓이라고 생각하죠. 내 탓이면요. 근데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신의 뜻이다. 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신의 뜻이다. 그리고 신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신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다리죠.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 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으시잖아요. 노력하면서 기다리니까 또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처도 입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대로 일을 행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전부 다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고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어쩔 수 없는 피해자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신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그 다음 일을 도모하시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아직도 다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혹시 그런 어려움 겪으시는 분 있으면 함께 나눠드릴 수도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적이죠. 제가 한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걸신이 들렸냐, 뭐, 그러니까, 뭐, 거지 귀신이 들렸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 너무 무서워서, 어, 밥솥에 있는 밥을 다 먹고 가니까, 그래서 밥을 막 퍼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대요. 그 밥을 제가 다 먹어야지만 멈췄었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했던 거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밥을 안 먹는 분도 계시지만요.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을 지나갔고, 뭐 평균적인 식사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몸을 이제 확인했던 건, 한 끼를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세 끼를 먹으면 100kg가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남편이랑 치킨을 먹었는데, 어, 조금 먹다가 뭐 일 생겨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생긴 게 감사하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조절 능력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지만 회복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아주 섬세한 감각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적이요, 냉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조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건강함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죠. 비만입니다. 식적으로 인한 비만 많이 오죠. 근데 원래 비만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도 있어요. 몸이 이제 냉하다. 제가 아까 선천적으로 신체가 허약하면 마른 분도 있지만 뚱뚱한 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가 허하고 그렇게 되면 몸에 계속 좋은 걸 넣으려고 우리 몸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비만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영양제 있죠. 영양제를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드셔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영양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섭식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습담이라고 해서 지방층에 이제 자꾸 염증이 끼는 거죠. 그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습담 담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아랫배가 차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랫배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신장과 대장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나쁘면 이제 피를 거리기가 힘들죠. 근데 또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배꼽 주위도 도넛 형태로 해서 타원형이 그려져 있어요. 딱딱하게 이제 변하죠. 그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나오는 돌출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저도 요즘 갑자기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으면 나오긴 했는데 빼야겠다 싶더라고요. 독소. 지구상 오염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이 지구상의 오염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
이 중금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뭐 중금속을 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중금속이 잘 채인 데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 중금속을 좀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 인스턴트 음식 뭐 이렇게 햄버거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햄버거나 편의점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더 가렵고 붉어지고 발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한 우리가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농약 중금속 같은 독소로 오염된 땅 때문에 온다라고 보는 거죠. 냉적에 따른 증상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거고요. 그 증상부터 해서 질병,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내용이 좀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 괜찮아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